다음은 e스포츠와 함께 발전해온 한국 게임 산업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게임 산업은 2018년 기준 글로벌 게임 산업 규모 면에서 4위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경쟁력 있는 시장입니다. 또한 대륙별로 나누었을 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게임 시장인 아시아 대륙에서 중국과 일본 다음으로 3위를 차지하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한국 게임의 수출 규모는 2000년부터 매년 우상향하여 2018년 기준으로 약 63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거대해졌습니다. 최근 2017년에는 한국의 유명 게임인 던전앤파이터가 정식 중국 서비스를 하게 됨으로써 전년 대비 80%의 성장률을 거두며 폭발적인 성장세에 한층 더 불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해외 수출에 있어서 국내 다른 콘텐츠 분야와 비교해도 게임 산업의 경쟁력은 더는 압도적입니다. 가장 최근의 수출액 지표를 보시면 게임 산업이 약 33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절반을 넘으며 나머지 분야의 수출액을 모두 다 합쳐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압도적인 수출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것은 집계가 시작된 2000년부터 20년간 연도별 게임 시장 전체 규모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바다 이야기 사태가 벌어진 2005년과 2006년의 비정상적인 매출 증가를 제외하면 대한민국의 게임 산업은 3조 원으로 시작해 약 14조 원까지 20년간 3배가 넘는 규모를 기록하며 끊임없는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게임 산업의 역사에 있어서 어떤 주요한 사건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980년대 후반, 당시의 PC는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었기 때문에 PC 게임의 경우 PC를 자유롭게 다룰 수 있었던 대학 연구실을 중심으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비디오 게임기입니다. 고가의 PC와 달리 비디오 게임기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10만원대의 기종들이 출시되어 삼성전자의 게임보이, 현대전자의 컴보이 등이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비디오 게임 시장의 성장세는 게임기 보급량으로 알 수 있는데 1988년에 7만 5천 대였던 비디오 게임기의 보급량은 89년에는 20만 대로 늘어났고 90년엔 한 해 동안 25만 대 정도가 판매되며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디오 게임 산업은 IMF 이후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그 후 한국 게임 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임 블리자드사의 스타크래프트가 1998년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게임은 출시 직후 엄청난 신드롬을 불러일으키며 PC방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실시간 전략 게임인 스타크래프트는 상대와 1대1 대결을 통해서 승리를 거머쥐는 게임이었고, 이 게임을 잘한다는 것은 곧 자신의 실력 증명을 위해 동네 PC방별, 지역구별 스타크래프트 고수의 순위를 매기게 되는 게임 대회의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PC방을 중심으로 개최되었던 스타크래프트 대회는 1998년 말과 99년을 거치면서 KPGA로 불리는 전국 규모의 대회로 발전했습니다. 이 대회 1, 2회를 모두 우승한 이기석은 스타가 되었고, 더불어 대회 역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국 프로게이머의 대중화를 가져온 것이 임요한이라면 한국의 프로게이머라는 최초의 인식을 제공한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98년 말 신주영이 한국인 최초로 블리자드 주관 대회에서 우승하면서 국내에 처음으로 프로게이머라는 용어가 소개되었습니다. 그는 국내 1호 프로게이머로 알려졌는데 그 이유는 바로 PGL이라고 불리는 세계 최초 게임 프로리그에 등록된 최초의 한국인 프로게이머였기 때문입니다. 신지용을 통해 국내 프로게이머라는 용어가 소개되었다면 이 용어의 인지도를 높인 인물은 바로 오른쪽 이기석입니다. 국내 최초 게임 리그인 KPGL에서 1, 2회 연속 우승했을 뿐만 아니라 신주영에 이어 블리자드 주간 대회에서도 우승하면서 국내 최고의 자리를 차지한 이기석은 그 유명세를 바탕으로 당시 KT의 인터넷 서비스인 코넷의 TV 광고 모델로 출연해 프로게이머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을 확장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신주영은 1998년 말에 5명의 선수들과 함께 청호 SG라는 게임단을 결성했는데 이는 연습실과 숙소를 갖춘 한국 최초의 프로게임단이었습니다. 그 후 1999년부터 여러 프로게임단이 창설되었으나 부실한 운영으로 인해 프로게이머의 연봉 및 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빈번했습니다. 이에 프로게이머의 권익을 보호하고 프로게이머를 직업으로 인정하는 단체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생겼는데 그 결과가 지금의 한국 e스포츠 협회의 전신인 한국 프로게임 협회가 설립되었습니다. 2000년 초반까지 오프라인 게임 리그들이 활성화되었지만 운영 문제에 부딪혀 점차 중단하게 이릅니다. 이런 시기에 만화 전문 케이블 채널이었던 온미디어의 투니버스는 1999년 3월에 첫 스타크래프트 게임 중계 방송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송에 쏟아진 게임 팬들의 관심을 확인한 온미디어는 2000년 7월에 정식으로 세계 최초의 게임 전문 케이블 채널인 온게임넷을 개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국 직후 첫 메이저 대회로 인정받게 된 2001년의 온게임넷 스타리그에서는 한국 e스포츠 사상 최고의 스타를 배출해냅니다. 그
그 스타는 바로 임요한입니다. 임요한은 당시 스타크래프트에서 가장 약한 종족으로 평가받던 테란을 주 종족으로 사용해 예상을 뛰어넘는 전략으로 게임 팬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또 누가 봐도 이기기 어려울 것 같은 경기를 끈기로 극복해내는 모습 등으로 팬들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임요한은 그 독보적인 실력으로 스타리그에서 2연속 우승을 거뒀을 뿐만 아니라 세계 e스포츠 대회인 WCG에서도 최초로 2연속 우승을 거머쥐는 등 각종 대회를 휩쓸며 황제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e스포츠 최고의 스타였던 임요한의 팬클럽 회원수는 60만 명에 이르렀고 그 인기를 바탕으로 영화, 드라마, 오락 프로그램 등 다수의 매체에 출연했습니다. 또한 임요한의 군복무 날짜가 점점 다가오자 임요한의 공군 입대를 조건으로 세계 최초 군부대 게임단인 공군 에이스가 창설되는 등 한국 e스포츠 역사 곳곳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임요한은 2002년에 동양제과에서 개인 스폰제의를 받았었는데 그는 수락 조건에 개인이 아닌 자신과 팀원을 모두 포함한 팀 스폰을 원한다는 요구 조건을 걸어 팀 단위의 기업 후원을 받는 프로게임단인 동양 오리온스를 창단하게 됩니다. 이후 마케팅과 광고 홍보 효과가 이익이 된다는 판단을 내린 SK텔레콤, CJ, 삼성 등의 대기업이 e스포츠 팀 창단과 후원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추진력을 얻은 스타리그는 대중들에게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하여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2002년 스카이배 온게임넷 스타리그는 최초의 야외 결승전이자 결승전 최다 관중인 2만 5천 명이 운집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한정된 게임 종류에 질려버린 유저들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점점 새로운 장르의 게임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리듬게임 R2비트, 캐주얼 레이싱 게임인 카트라이더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장르의 다양성을 이용한 국내에 수많은 게임 리그가 있었고 그중 FPS 게임인 서든어택, 레이싱 게임인 카트라이더의 프로리그가 스타크래프트에 버금가는 인기를 끌었습니다. 후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까지 한국 게임 산업은 바야흐로 온라인 게임의 전성시대를 맞이합니다. 바다이야기 사태로 주춤하던 국내 아케이드 시장의 하락세를 비집고 들어온 온라인 게임 시장은 이내 폭발적인 성장세를 거듭해 나갔고 온라인 게임의 전체 게임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60% 이상, 절정인 2012년에는 약 70%를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전성기도 잠시였을 뿐 온라인 게임 시장은 정부의 게임 이용 규제를 통해 한 번에 큰 고비를 맞게 됩니다. 바로 2012년 말에 시행된 셧다운제인데요. 이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이용을 심야로 규정한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강제로 제한하는 규제입니다. 이 규제의 영향 때문인지 실제로 성장세에 있던 온라인 게임의 매출과 비중이 2013년부터는 다소 꺾이는 모양새를 보이게 됩니다. 사실 2013년도부터 발생한 온라인 게임 시장의 하락세는 셧다운제 규제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힌 것 때문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게임 이용 규제와 참신하고 매력적인 게임의 부재, 거듭된 신작 실패에 따른 유저들의 기대감 하락, 스마트폰 모바일 게임의 등장 등으로 제동이 걸린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2011년 출시된 캐주얼 경마 게임 엘리샤와 2009년 출시된 메카닉 액션 게임 메탈레이지 두 작품 모두 신선한 장르의 게임이었지만 그다지 인기를 얻지는 못하고 3년 안에 모두 서비스를 종료하고 맙니다. 이처럼 다양한 유저층을 겨냥한 참신한 게임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기존 게임의 강세와 컨텐츠의 부족, 운영 미숙 등의 이유로 점차 사라져 나갔고 거듭된 실패로 인해 온라인 게임의 신작에 대한 기대감 하락으로 이어져 유저들은 점차 다른 종류의 게임에 눈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혜성처럼 등장한 것이 바로 리그 오브 레전드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는 스타크래프트와 같은 실시간 전략 게임을 표방하지만 동시에 팀과 협동하여 승리를 쟁취하는 게임으로 한국 유저들에게는 신세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는 사장되어 가던 스타리그 이후의 게임 리그와 온라인 게임 시장에 다시 한번 활력을 불어넣으며 한국 e스포츠의 재도약을 이끌어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에는 1년마다 한 번씩 그 해의 최고의 팀을 가리는 LOL 월드 챔피언십이라는 전 세계적인 대회가 열립니다. 한국에서는 줄여서 롤드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롤드컵이란 대회는 2011년부터 19년까지 총 9번 개최되었으며 한국팀이 9번의 대회 중 총 5번의 우승을 차지하여 가장 많은 우승을 차지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특히 2013년부터 17년까지 5번 연속으로 한국팀이 우승을 하게 되며 명실상부 최강이라는 이미지와 함께 한국 e스포츠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널리 떨치게 됩니다. 이렇게 e스포츠로 화려한 업적을 올릴 수 있었던 대회는 현재에는 보편화되어 있지만 당시로는 앞서 있던 운영 시스템과 대기업의 인프라 후원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스타리그 때부터 도입했던 연습생 제도를 통해 프로 육성의 기회 마련과 한국 e스포츠협회에서 마련한 프로게이머 최저연봉 제도는 당시 다른 국가에선 찾아볼 수 없었던 선진 운영 시스템으로서 프로리그를 구축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또한 대기업 차원에서 제공하는 숙소나 연습시설, 광고 홍보는 한국의 e스포츠 산업으로 하여금 조금 더 단단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수출 외에도 한국 출신 감독과 선수의 세계화도 빠질 수 없습니다. 최상위권의 한국 리그에서 경제하기 힘들어진 선수나 코치들은 상대적으로 유연한 해외 리그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해외팀 역시 5연속 우승을 차지한 한국팀의 비결을 알고 싶어 했고, 그들의 운영 시스템과 더불어 한국의 선수와 코치까지 자신의 팀에 이식하여 자국 리그를 우승으로 이끌고 싶어 했습니다. 2018년과 19년 최근 2년간 우승을 차지한 중국팀의 감독과 주요 핵심 선수들 모두 한국 출신이었다는 것이 바로 그 이유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중반부터는 게임 그래픽 기술의 진보와 함께 고성능 그래픽의 게임들을 만들어내는 신생 게임사들이 두각을 나타냅니다. 펄어비스의 MMORPG인 검은 사막은 2015년 출시 당시에 MMORPG의 혁명이 될 게임이라는 호평을 받았고, 펍지 주식회사의 배틀그라운드는 스팀에서 얼리 액세스라는 미완성 게임 형식으로 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인기를 얻으며 대규모 배틀로얄 게임이라는 게임 장르의 신지평을 열었습니다. 2010년도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개인 방송 플랫폼이 크게 활성화되어 직접 플레이하는 게임의 시대에서 게임을 보는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게임 방송인들은 일반 유저들은 쉽게 할 수 없는 규모의 아이템 세팅이나 압도적인 게임 실력을 플레이하는 것을 통해 시청자의 대리 만족을 시켜주며 방송의 인기를 얻게 됩니다. 국내 최고의 개인 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 TV와 전 세계 1위의 개인 방송 플랫폼인 트위치 TV, 그리고 영상 조회수를 통해 수익을 얻는 유튜브 스트리밍까지 각자 플랫폼만의 독특한 시스템으로 시청자들을 모아 새로운 수익 구조를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게임 산업에서 국내 게임 매출 1, 2, 3위를 달성한 넥슨, 넷마블, NC소프트를 3N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2000년도 초반 게임 산업의 성장기 때 선점 효과를 이용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개발사 인수합병과 인기 게임 퍼블리싱 등으로 몸집을 키워 지금까지도 거대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 3사의 2019년 기준 총 매출은 약 6.5조 원인데, 전체 게임 시장의 규모가 약 12조 원인 것을 감안했을 때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매출의 대부분이 최상위권에 쓸려 있습니다. 현재는 신생 게임사들의 약진이 도드라지지만 3N의 야성을 위협하기에는 아직까지 규모나 매출에 있어서 밀리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 핫 이슈였던 넥슨 인수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발단은 2019년 1월 3일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의 김정주 대표가 갑자기 소유한 지분 전량을 매각하겠다고 시장에 내놓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넥슨의 지배구조를 살펴보자면, NXC는 넥슨 계열사의 최상위 지주회사로서 넥슨 재팬의 지분 약 48%가량을 소유하고 있고, 자회사인 넥슨 재팬 역시 넥슨 코리아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김정주 대표가 소유한 NXC의 지분 전략을 내놓았다는 것은 사실상 넥슨의 매각을 단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주 대표가 넥슨 매각을 단행하게 된 배경에는 두 가지 정도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진경준 검사 뇌물수수 사건입니다. 검찰 측은 진경준 전 검사장이 김정주 대표의 회사인 넥슨과 관련된 사건의 변인을 봐주는 대가로 2014년까지 9억 5천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직무와 관련해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정주 대표는 수차례 소환당해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자책감이 많이 들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게임 산업 전체를 죄어오는 각종 게임 이용 규제들 때문입니다. 현행 게임 관련 규제들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규제하는 2가지와 게임 등급 제한을 두는 1가지, 그리고 월 결제 금액 제한을 통한 온라인 과금 규제 1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내 최고의 게임 업계 대표로서 여러가지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것과 게임 산업 자체를 옥죄어오는 규제를 딛고 게임 운영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해야 된다는 것에서 회의감을 느끼고 경영 일선에서 손을 떼고자 매각을 진행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넥슨의 매각 발표는 2019년 상반기에 엄청난 화제거리였습니다. 우선 중국 최대 업체 텐센트가 인수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넥슨의 총 매각가가 1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세계 1위의 규모를 자랑하는 텐센트라면 자금이 충분할 것이라 생각했고, 또한 넥슨의 영업수익 대부분을 차지하는 던전 앤 파이터를 중국에서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였습니다. 미국의 월트 디즈니사의 경우는 김정주 대표가 직접 찾아가 매각을 제안하면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호텔, 놀이공원, 영화 등 멀티미디어에서 강세를 보이는 월트 디즈니사가 보유한 압도적인 IP를 이용해 게임 시장에 뛰어들 수도 있다는 추측이었습니다. 하지만 5월에 진행된 본 입찰에서는 해당 해외 기업들의 참여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고, 최종 넥슨 인수전은
시가총액 15조의 카카오, 넥슨 다음으로 게임 업계의 선두를 지키고 있는 넷마블, 미국의 사모펀드인 베인캐피털의 3파전으로 압축되었습니다. 하지만 총 인수대금이 약 15조 원에 달하면서 너무나도 큰 몸집의 넥슨을 집어삼킬 수 있는 기업은 없었습니다. 이후 매각 절차가 지지부진해지다가 결국 6월 27일 매각 진행사에서 넥슨 지주회사 NXC의 매각을 보류한다는 최종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로지 과거에 성공한 작품들에게서 수익만 뽑아먹는 기업으로 변해버린 넥슨이라는 기업을 15조 원이나 주고 가져가킬 회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약 6개월간의 대장전 끝에 넥슨이 얻은 것은 초라한 현실뿐이었습니다. 잇따른 온라인 게임 차기작의 실패와 판호 문제로 부딪힌 중국 수출길, 주력 사업인 PC게임의 점유율 하락 등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국내 게임 시장 업계 1위의 거품은 가라앉아 남은 것은 거대한 캐시 덩어리뿐이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게 된 넥슨과 임원진들의 어떤 선택과 집중의 의사결정을 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e스포츠의 역사와 국내 게임 산업의 현황, 최근 이슈가 된 넥슨 인수전까지 알아보았습니다.